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로라고 합니다. 기출 70점가의 12년 3회 전기설비 판단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좀 암기가 쉽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81번 보시면은 440V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은 400V 이상이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니까 특별 제3종입니다. 일단 볼트를 떠나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은 제3종이죠, 다. 근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특별 제3종입니다. 440V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위험하네요. 82번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20A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에 보호되는 콘센트는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되는가? 배선용 차단기는 아셔도 되는데 모르셔도 되고 그냥 모르고 그냥 20A니까 20A를 생각하셔도 되고 배선용 차단기는 1배의 전류의 기준이에요. 콘센트를 할 때. 그래서 정답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A니까 당연히 20A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콘센트는 20A면 좀 위험하긴 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0A 배선용 차단기니까 까지 할 수 있으니까 20A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선용은 1배의 전류까지 콘센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83번 보시면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콘센트를 누전 차단기를 시설했대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15mA랑 동작 시간 0.03초를 암기하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현장이나 그런데 삼성 기준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암기를 안 하시고 위험하니까 제일 작은 값이죠. 15mA는 제일 여기서 15mm 다 15mm 15mm네. 동작 시간이 0.03초. 제일 작은 시간, 제일 빨리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일반 차단기 차단기 어떤 차단기든 간에 거의 전류 동작형입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차단기는 거의 전류 동작형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동작형, 전압 동작형이니까 1번은 나가린 거죠. 전압, 전류, 그리고 동작 시간 0.03초, 15mA 이하, 전격 감도.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위험하니까 제일 작은 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전체를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복잡하니까. 이 차단기는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 동작형이에요, 보통. 84번 보시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쉬운 문제인데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을 물어봤어요. 내장형이니까 내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경관의 차가 큰 곳이니까. 다른 것도 한 번씩 볼게요. 인류형이랑 보강형이랑 각도형이 나오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형은 인류라는 말이 나와요. 보강형은 보강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각도형은 각도가 나오겠죠. 내장형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가장 내기 좀 약간 이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있기 때문에 내장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장형 출제 빈도가 높고 경관이 차가 큰 곳에 사용한다. 내장은 튼튼해야 되니까 내장이 튼튼해서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인류형은 인류가 나오고 보강은 보강이 나오고 각도는 각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5번 보시면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물어봤어요. 정답은 2입니다. 2 이상이에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입니다. 2 이상이에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입니다. 철탑은 같이 하나 봐주세요. 철탑은 1.33인데 이상시 상정 하중이 철탑은 1.33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는 거예요. 철탑은 1.33이에요. 이상시 상정 하중이. 근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 2예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86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대충 생각을 좀 약간만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은 암기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특허와 가공 전선로에 보호망이 있대요. 그래서 금속선의 상호 간격. 이거 보호망의 간격을 얘기한 거죠. 가공 약전류랑 위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고압이니까 고압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호하는 거죠. 이쪽은 저압이 흐를 거고 이쪽은 고압이 흐를 건데 이쪽에 닿으면 안 되니까 보호망을 구성을 하는데 그래도 한 1.5m는 돼야지 사람 키보다 좀 작은 정도는 돼야지 케이블이 좀 흘러내려도 밑에 전선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1.5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보호망이 이런 구조예요. 위아래를 이렇게 이제 좀 보호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금속선의 상호 간격은 보호망일 때 1.5m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87번 보시면 접지 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수도관은 3옴이고 그 다음에 철골 같은 거는 2옴이에요. 2옴. 수삼,
수삼철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수삼철이 수도관은 3옴이고 철골은 2옴이에요. 그래서 2번은 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2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넘어갈게요. 4번 보시면은 이것도 맞아요. 철골인데 2옴이래요. 철이니까 수삼철이니까 맞는데 제3종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제1종 접지국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종이 1종 접지국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1종인데 왜 3종을 사용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제1종 접지국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네, 3종이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수삼철이도 외워주세요. 수도관은 3이고 철골은 2옴입니다. 네, 88번 보시면은 통신선은 조과용선으로 뭐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는가? 2.6입니다. 2.6이 좀 자주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6일 확률이 높아요. 통신은 26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2.6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통신선은 조과용선으로 조과하였다. 지름은 몇 미리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2.6mm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2.6mm예요. 그리고 89번 보시면은 고압 가공 인입선이 있는데 지름을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헷갈리게, 위에랑 아래가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저압일 때는 2.6이에요. 2.6mm인데 고압일 때는 5mm예요. 그래서 지금 고압을 물어봤잖아요. 저압이랑 고압이랑 규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2.6이고 밑에는 지금 고압이니까 5mm입니다. 저압이었으면은 이것도 2.6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6이 자주 나오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세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은 5mm입니다. 저압일 때는 2.6mm입니다. 90번 보시면은 규정이 변경이 돼서 없어요, 없어. 이거는 보지 마세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출제가 아예 안 되겠죠? 91번 보시면 91번 관련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좀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00V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를 사용해야 되는가? 7000V 이하면 1.5배고요. 7000V 이상이면 1.25배입니다. 너무 전압을 높이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일 때는 그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최대 사용 전압을 조금 줄여요.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7000V 이하는 1.5배예요. 그러니까 7000V 이하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2번도 지선에 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뭐 세 가닥, 뭐 네 가닥 해가지고 그거 뭐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도 2.6mm가 또 나왔네. 소선의 지름은 2.6mm고요. 그 다음에 안전율은 2호입니다. 2.5예요. 그러면 허용 뭐 인장 하중도 좀 나오는데 4.31.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지선이랑 뭐 결혼을 했는데 이주를 해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건 편한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2.6mm고 지선이 나오면은 안전율은 2.25고 그 다음에 431입니다. 허용 인장 하중은. 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3번 보시면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판 볼트 등의 지상은 뭐 몇 미터를 설치하나 물어봤어요. 전봇대 같은데 뭐 최초의 그 볼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1.8m 기준 1.8m인데 이게 너무 낮으면은 뭐 아이들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8m 정도 되면은 우리가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달 수 있는 높이는 아니에요. 일반인이. 근데 진짜 점프를 해서 올라가려면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사람도 관리하려고 올라가는 한전 공사 뭐 사람들도 올라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줄을 던지든 키가 낮으면 손을 뻗든 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반인이 등반이 금지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된 거죠. 그래서 1.8m를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8m입니다. 나머지는 너무 높아요. 이건 너무 낮고 나머지는 나가리고 정답은 2번이에요. 94번 한번 보겠습니다. 94번 보시면은 저압 연접 인입선을 물어봤네요. 연접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시설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전봇대에서 변압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최종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입선이 뭐 수영가에서 수영가로 뭐 여기서 떠나서 수영가에서 수영가로 갈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m를 넘으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분기하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는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0m. 100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지름으로 봤을 때도 100m겠죠? 여기서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으로 사방으로 다 마찬가지 100m일 테니까 지름으로 봤을 때도 100m입니다. 94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00m입니다. 95번 보시면은 전기철도의 교류 절연 기선을 물어봤네요. 전기철도의 교류 절연 기선. 뭐 교류 부분이 나왔잖아요. 교류 부분이 나왔으니까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돼요. 준하여서 시설해야 되는가, 다른 어떤 규정에 시설해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가 얘기한 거죠. 이 따로 별도의 규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교류니까 고압 가공 전선 안전 규정을 따라야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직류면은 덜 위험하잖아요.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같이 외우세요. 하나만 외우시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교류일 때는 고압이고요. 직류일 때는 저압 가공 전선 규정에 따라야 돼요. 근데 직류일 때는 직류 절연 귀선이라고 나오겠죠. 그랬으면 직류였으면은 3번이 정답이었겠죠. 지금 교류니까 1번입니다. 두 개를 같이 암기하세요. 교류일 때는 고압, 직류일 때는 저압 가공 전선의 안전 규정을 따라야 돼요. 준하에서 시설해야 됩니다. 95번 넘어갈게요. 96번 보시면은 절연 내력 시험을 물어봤네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얼마 동안 나왔잖아요. 시간이 시험 시간은 전부 다 10분이에요. 시험 시간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시간은 전부 다 10분입니다. 2분도 아니고 6분도 아니고 10초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다 10분이에요.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10분이면 10분이겠죠. 다 시험 시간은 전부 다 10분이니까 정답이 10분입니다. 10분만 암기하세요. 시간 나오면 전부 다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퓨즈에 퓨즈에 융단되는 시간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험 시간 나오면 얼마 동안 연속해서 시험 시간 나오면은 전부 다 10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97번 보시면은 수소 냉각 장치에 시설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수소 냉각 장치에 계측하는 시설 장치가 아닌 것은 보시면 3번 보시면은 나머진 다 맞아요. 그래서 85% 이하에 저하는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면은 경보장치 위험하니까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겠죠.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그리고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는 다 필요한데 수소의 도입량과 방출량을 계측하는 장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수소차가 좀 있잖아요. 수소차가 있는데 일단 수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폐형으로 하면 안 돼요. 전폐형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수소차의 수소를 이거 도입량이랑 방출량을 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경유차나 아니면 휘발유 가솔린 차도 도입량이랑 방출량을 재지는 않죠. 무게로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보지 않아도 그냥 쓴 거랑 현재 값이랑 그 다음에 나중 값만 비교해서 무게로 재면은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확인이 되고 도입량도 이 무게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수소차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전폐형이라고 위험하니까 전폐형 반폐형이 아니에요. 전폐형을 꼭 해야 됩니다. 수소차는 위험합니다. 공기보다 가벼워가지고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전폐형도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도입량이랑 방출량을 계측하는 장치는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게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수소차에도 없을 거고 이런 기능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계측하는 장치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98번 한번 보겠습니다. 98번 보시면은 300V의 지중전선이 있대요. 내와 격벽을 설치한다.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어요. 지중전선 땅에 묻은 거죠. 땅에 묻었는데 상호간의 케이블의 이격거리 얘기한 건데 보통은 30cm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고압일 때는 30cm 거의 저고압으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저압이니까 30cm로 나왔는데 특고압일 때는 60cm입니다. 같이 암기를 하실 수 있으면 암기를 하시고 30cm가 일단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특고압일 때는 60cm예요. 저고압일 때 규정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cm입니다. 그래서 지중전선에 내화격벽을 설치해야 되는 이격거리 300V일 때 30cm입니다. 300V니까 약간 연동이 돼서 보이기도 하는데 그냥 따로 저고압일 때는 30cm라고 암기를 하세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번을 보시면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일단 정답은 시범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 2종이니까 1초 이내에 이런 말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60A가 되면은 딱 떨어져가지고 15옴이 딱 되는데, 굉장히, 그냥 일단 이거는 답을 일단 암기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제 2종이니까, 뭐, 차단하는, 뭐,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없으면은 위에 15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이내면은 300, 그 다음에 1초 이내면은 600이니까, 원래 규정상으로는 얘가 600이 들어가야 돼. 위에 600이 들어가야 되고요. 밑에 부분에 지락전류가 들어가거든요. 일선에 지락전류. 6 하면은, 이게 100옴이 나와요, 100옴이. 일단은 이거 제가 말한 거는 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정식 풀이가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일 때는 150 위에 넣고 1에서 2초면은 300 넣고 1초 이내면 600이어서 여기 600을 넣어야 되고 60 근데 6A 하니까 6A 하니까 100옴이 나오는데 다른 규정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10옴 이상의 옴이 나왔기 때문에 10옴이래요. 근데 다른 거는 또 20옴이면 20옴으로 그냥 쓰고 30옴이면 30옴으로 그냥 쓰는데 여긴 10옴 이상이라서 10옴로 해야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여기서 정식 계산할 때는 제 계산으로는 100옴이 나옵니다. 100옴이 나오는데 100옴은 일단 없어. 100옴이 없는데 뭔가 찍긴 찍어야 되니까 10옴인 거예요. 10옴. 10옴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150, 300, 600. 그래서 일반 뭐 차단하는 장치가 없는 거죠. 몇 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2초, 그 다음에 1초 이내에.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너 저항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차단하는 장치가 성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지금 여기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논란이 있는데 그냥 15옴이 정답은 15옴이라고 외우세요. 논란을 찾아보는 시간에 그냥 한 문제를 외우시는 게 좀 더, 뭐 한두 문제를 외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근데 정확한 정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번 한번 볼게요. 100번 보시면은 발전소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물어볼 때 역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도 역률이고 역률은 수용가에만 설치를 한대요. 역률을 계산하는 거는. 그리고 계측을 아닌 장치는 역률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역률이 자주 나오는데 역률은 수용가에만 설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에는 당연히 시설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진 맞죠. 뭐 고정자의 온도나 변압기의 온도, 그다음에 전류랑 뭐 전력 나머진 맞고 역률이 아닙니다. 역률은 수용가인데 이것까지 암기를 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역률이 자주 나온다. 일단 알고 계시고 역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암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뭐 50점이면 50점, 50점으로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70점을 목표로 하는 거지.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70점을 목표로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50점, 60점, 70점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올라오니까 그럴 때 하나를 더 외우는 거예요. 역률은 수용가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답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종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풀이를 조금씩 외우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